한적한 농장에서 한 여성이 현관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들판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또 다른 길 잃은 개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것이 백진도견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르고 절박한 모습에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으며 입에는 작은 무언가를 물고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작고 연약하며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새끼였다. 여성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 어미개는 단순히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해가 드넓은 강원도 농경지 위로 낮게 걸려 황금빛 들판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공기는 상쾌했고 흙과 건초의 익숙한 냄새가 감돌았다. 김서연은 현관의 흔들의자에 앉아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 이 짧은 고요의 순간이 반가웠다. 하지만 멀리 들판 가장자리에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또 다른 길 잃은 개가 지나가는 줄 알았다. 그녀의 땅 근처를 떠도는 버려진 개들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 그림자는 비틀거리며 약간 절뚝이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커피를 내려놓으며 다가오는 동물을 바라보았다. 숨이 멎는 듯했다. 백진도견이었다. 마르고 지친 모습의 털은 흙으로 엉켜 있었고 갈비뼈가 희미하게 드러나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그 개가 물고 있는 것 입에 물린 작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새끼였다. 서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부츠가 나무 바닥을 쿵 하고 울리며 앞으로 나섰다. 어미개는 매 발걸음마다 힘겹게 움직였고 다리는 약했고 몸은 떨렸지만 단호하게 서연을 바라보며 다가왔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평생 동물들과 함께 일하며 절박함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다. 이 백진도견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간청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숙이며 부드럽고 위협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아가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다급함이 묻어났다. 백진도견은 몇 발자국 앞에서 멈췄다. 귀가 살짝 움직였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한 발짝 더 내디디며 쓰러졌다. 새끼는 입에서 굴러떨어져 흙 위에 힘없이 놓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몸을 조심히 안아 올렸다. 새끼는 충격적으로 작았다. 너무 작았다. 서연은 새끼의 작은 가슴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심장 박동이 희미했지만 있었다. 살아 있었다. 간신히. 어미 개를 바라보았다. 헐떡이며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건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이 어미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이제 그 생명을 서연의 손에 맡긴 것이었다. 서연은 빠르게 움직여 새끼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렸다. 현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 어미 백진도견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이 서연을 덮쳤다. 안 돼, 안 돼, 아가야, 버텨줘. 그녀는 다시 달려가 어미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얹자 털은 거칠고 먼지로 덮여 있었으며 근육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서연은 목, 귀, 갈비뼈를 따라 손을 움직이며 상처를 확인했다. 긁힌 자국과 털 빠진 부분이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굶주리고 탈수되고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내 아기를 나한테 데려왔구나. 서연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느끼며 속삭였다. 내가 도울 거란 걸 알았지. 걔는 약한 신음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너무도 원초적이고 신뢰로 가득해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시간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어미 백진도견을 품에 안았다. 걔는 서연의 가슴에 힘없이 기대며 거의 반응이 없었다. 내가 너희 둘 다 지킬게. 서연은 속삭였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녀는 두 마리를 집 안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건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고
곧 서연은 이 어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게 될 터였다. 서연은 어깨로 농가의 문을 밀며 한 팔에는 거의 숨쉬지 않는 새끼를, 다른 팔로는 어미 백진도견의 힘없는 몸을 안고 들어갔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차가운 저녁 공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벽난로 근처의 낡은 소파로 직행했다. 조심스럽게 어미 개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담요를 덮어주었다. 백진도견은 약한 한숨을 내쉬며 지친 눈이 깜빡였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다. 서연의 시선은 손에 든 작은 생명으로 쏠렸다. 새끼는 무섭게도 가만히 있었고 털은 축축했으며 숨소리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픈 동물들을 도운 적은 많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신생아였다. 서연은 절대 죽게 놔둘 수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여 부드러운 수건을 집어 새끼의 작은 몸을 문질러 혈액순환을 돕고자 했다. 자, 꼬마야. 그녀는 속삭였다. 나와 함께 버텨줘. 새끼가 희미한 신음 소리를 냈다. 서연은 날카롭게 숨을 내뱉으며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새끼에게 따뜻함이 필요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작은 수건을 데우고 조심히 새끼를 감쌌다. 그리고 스포이트를 집어 따뜻한 우유와 고와 동물용 보충제를 섞어 채웠다. 벽난로 옆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 새끼를 올려놓고 천천히 스포이트로 입에 액체를 떨어뜨렸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서연의 위장이 꼬였다. 그러다 작은 혓바닥이 살짝 움직이며 약하고 떨리는 빨기 시작했다. 서연은 거의 흐느꼈다. 그래, 잘했어. 그녀는 눈물이 고이며 격려했다. 조금만 더, 꼬마야. 뒤에서 나는 약한 신음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어미 백진도견이 보고 있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깊은 갈색 눈은 서연과 새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의 신뢰는 압도적이었다. 서연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느꼈다. 내가 이 아이를 나한테 데려왔어. 그녀는 속삭였다. 혼자서는 살지 못할 거란 걸 알았지. 백진도견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고 가슴은 약하지만 꾸준히 오르내렸다. 그러더니 꼬리가 살짝 지친 듯 움직였다. 서연의 눈이 따끔거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어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넌 최선을 다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가 너희 둘을 돌볼게. 몇 시간이 흘렀다. 벽난로의 불은 부드럽게 타오르며 방을 따뜻하게 채웠다. 작은 새끼는 마침내 잠들었고 숨소리가 더 강하고 안정적이었다. 서연은 새끼를 부드러운 수건에 싸서 따뜻하게 유지했다. 어미 백진도견은 깊은 잠에 빠졌고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도착 이후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서연은 안락의자에 기대어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이 개는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서연을 찾아왔을까? 그녀는 무심코 백진도견의 털을 쓰다듬다가 그것을 느꼈다. 털 아래의 단단한 혹, 금속 같은 무언가였다. 서연의 숨이 멎었다. 손가락으로 목 근처 피부 아래의 윤곽을 따라가자 마이크로칩이었다. 맥박이 빨라졌다. 이건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이 개에게는 과거가 있었고 서연은 곧 그 정체를 알게 될 터였다. 서연의 손가락은 백진도견의 두꺼운 털 아래 단단한 혹에 멈춰 있었고 심장이 가슴에서 쿵쾅거렸다. 마이크로칩. 이 개는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개였다. 하지만 누구의? 그리고 왜 서연에게 왔을까? 그녀의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답을 찾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스캔해야 했다. 조심스럽게 서연은 잠든 어미개와 새끼에게 담요를 덮어 벽난로 옆에서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재빨리 재킷을 챙겨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집 옆에 오래된 떡갈나무를 흔들었다. 서연의 트럭은 헛간 옆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더듬으며 조수석 문을 열고 글러브 박스에서 휴대용 마이크로칩 스캐너를 꺼냈다. 길 잃은 개나 구조된 개, 잃어버린 농장 개들을 위해 여러 번 사용했던 도구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새끼를 데리고 그녀의 문 앞에 온 개는 처음이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집으로 돌아갔다. 백진도견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약하지만 꾸준한 숨을 쉬었다. 서연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에 든 스캐너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망설였다. 만약 이 개가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끔찍한 곳에서 도망친 거라면? 만약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답을 찾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스캐너를 개의 목 뒤에 대고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방에 희미한 비프음이 울렸다.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다. 서연의 위장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 온라인 애완동물 데이터베이스에 코드를 입력하며 손이 떨렸다. 검색 버튼을 눌렀다. 처리 중 숨이 멎었다. 그리고 일치 항목 발견. 이름이 나타났고 서연은 그 순간 몸이 굳어지고 입이 벌어지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 개를 알았다. 몇 년 동안 함께했던 개였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리였고 다리는 그녀의 개였다. 방이 기울어지는 듯했다. 서연은 무릎이 약해져 주저앉았다. 말이 안 됐다. 다리는 몇 년 전에 사라졌다. 서연이 농장을 시작했을 때 젊고 꿈에 부풀어 미래를 만들어가던 시절, 다리는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9년 전 끔찍한 폭풍이 강원도를 휩쓸었다. 울타리가 부서지고 소들이 사라졌으며 다리 그녀는 사라졌다. 서연은 몇 주 동안 찾았다. 전단지를 붙이고 모든 보호소에 전화하고 몇 마일을 걸으며 이름을 불렀지만 다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서연은 잠든 백진도견을 돌아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넌 나를 찾았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약한 몸은 반응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다리가 돌아왔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새끼를 데리고 왔다. 서연은 감정의 파도를 삼켰다. 다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세상 모든 곳 중에서 여기로 돌아왔을까? 갑자기 다리가 약한 신음소리를 냈다. 서연은 다리 옆으로 달려가 그녀의 오래된 친구의 털을 쓰다듬었다. 다리의 눈이 깜빡이며 열렸고 깊은 갈색 눈이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알아보는 빛이 스쳤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너야. 그녀는 속삭였다. 집에 돌아왔어. 다리는?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서연의 손가락은 다리의 두꺼운 털 아래 작은 혹에 멈춰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렸다. 마이크로칩. 9년 전에 잃어버린 그녀의 다리였다. 서연은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며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9년의 다리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을까? 벽난로의 불이 부드럽게 타오르며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따뜻한 빛이 다리에 마르고 약한 몸을 비추며 눈은 반쯤 열려 있었고 가슴은 깊고 느린 숨으로 오르내렸다. 작은 새끼는 어미의 따뜻함에 몸을 웅크린 채 옆에 있었다. 서연은 젖은 손바닥을 청바지에 닦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답을 찾아야 했다. 시작할 곳을 알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 손이 살짝 떨리며 지역 동물병원 번호를 눌렀다. 몇 번 벨이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답했다. 최 박사입니다. 서연은 안정된 숨을 쉬었다. 최 박사님, 저 서연이에요. 잠깐의 침묵 후,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죠? 서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마이크로칩 정보를 추적해야 해요. 그녀는 말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개에 관한 거예요. 더 긴 침묵 후, 최 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그가 말했다.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죠. 서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리와 새끼를 계속 지켜보며 작은 소리, 숨소리의 변화마다 깼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이미 부츠를 신고 작은 새끼를 따뜻한 수건에 조심히 감쌌다. 다리는 약했지만 움직임에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회색빛이 도는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자, 아가야. 그녀는 속삭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동물병원은 서연이 도착했을 때 조용했다. 접수원이 인사할 틈도 없이 최 박사가 로비로 나왔다. 들어오세요. 그가 진찰실로 손짓하며 말했다. 서연은 새끼를 조심히 패드 테이블에 놓고 다리를 그 옆에 눕혔다. 최 박사는 의자를 끌어와 소매를 걷었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1분도 안 걸렸다. 최 박사는 마이크로칩 번호를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고 화면을 보며 정보가 로드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뭐죠? 그녀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최 박사의 눈이 어두워졌다. 서연 씨, 그가 낮게 말했다. 다리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는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서연이 기록을 보자 피가 차갑게 식었다. 다리는 추적되고 이동되고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단순히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둑 맞은 것이었다. 서연의 위장이 조여들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가졌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최 박사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동안 최소 2곳의 브리더를 거친 것 같아요. 하나는 옆편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남쪽이에요. 서연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 다리는 이용당했고 강제로 새끼를 낳게 되었으며 그녀의 삶은 번식기계로 전락했다. 그리고 너무 늙고 약해졌을 때 그녀는 도망쳤다. 그리고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다리를 돌아보았고 다리는 새끼를 보호하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지금도 모든 것을 겪고도 그녀는 새끼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서연은 다리 옆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댔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다리는 깊고 지친 한숨을 내쉬었고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가 흔들렸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로 최 박사의 컴퓨터 화면에 드러난 냉혹한 진실을 바라보았다. 다리는 도둑 맞아 이용당하고 팔렸으며 거의 10년의 고통 끝에 탈출했다. 하지만 서연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다리에게 이런 짓을 한 자들은 다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최 박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서연 씨, 누가 책임인지 모르지만 이 기록들은 이야기를 말해줘요.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뗐다. 무슨 뜻이죠? 그가 한숨을 쉬며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5년 전에 등록된 이 브리더는 폐쇄됐어요. 동물학대 혐의로 대규모 조사가 있었죠. 서연의 위장이 조여들었다. 다리가 그걸 견뎠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신히요. 서연은 패드 테이블에 웅크린 마른 백진 도견을 내려다보았다. 다리의 눈은 반쯤 열려 조용한 피로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서연은 그것을 보았다. 수년간의 고난, 그녀가 견뎌낸 무게. 다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다리의 앞발 위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이제 안전해. 그녀는 속삭였다. 다시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맹세해. 다리는 느린 숨을 내쉬었고 병원에 온 이후 처음으로 몸이 이완되었다. 최 박사가 일어서며 팔짱을 꼈다. 어떻게 할 건가요? 서연 씨. 서연은 몸을 곧게 펴며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고할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개들이 더 있는지 알아낼 거예요. 최 박사는 찬성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을 최대한 끌어모아 볼게요.
원한다면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수사관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해주세요. 그녀는 다리와 그 옆에 웅크린 작은 새끼를 돌아보았다. 다리에게 그 정도는 빚졌어요. 그 후 며칠은 소용돌이 같았다. 다리와 새끼가 서연의 집에서 쉬는 동안 서연은 끊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사관과 이야기하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추적했다. 사건은 복잡했고 법적 허점이 얽혀 있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리를 볼 때마다 보이는 흉터, 보이지 않는 상처들, 그리고 그녀의 새끼를 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했을지 생각할 때 물러설 수 없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다. 다리에게도 어떤 개에게도. 어느 저녁 서연은 현관에 앉아 들판 위로 지는 해의 따뜻한 빛을 바라보았다. 다리의 털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갈비뼈는 더 이상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해지고 치유되고 있었다. 서연은 다리의 털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넌 집에 왔어, 아가야. 다리는 살짝 고개를 들며 서연의 손바닥에 코를 댔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몇 년 만에 그녀는 깊은 만족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서연의 눈이 따끔거렸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리가 쉴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집에 왔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그녀를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다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치유되고 있었다. 농장에서 보낸 처음 며칠은 조용한 휴식의 시간이었다. 서연은 그녀에게 스스로 회복할 공간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다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서연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현관에 나섰다. 멀리 마당을 가로지르며 느리고 꾸준한 걸음으로 걷는 다리가 보였다. 처음으로 다리가 그렇게 멀리까지 간 것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주로 현관 근처, 집의 따뜻함 가까이에서 쉬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탐험하고 있었다. 귀는 여전히 살짝 처져 있었지만 자세는 더 강했고 꼬리는 격렬하지는 않더라도 희미하게 움직이며 평화의 조용한 인정을 보였다. 서연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생존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살고 있었다. 현관에서 나는 부드러운 낑낑 소리에 서연의 주의가 끌렸다. 돌아보니 다리의 새끼가 담요 위에서 깨어 어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것은 위험할 정도로 죽음 가까이에 있었지만 서연의 밤낮 없는 보살핌 덕에 마침내 몸을 꿈틀거리고 쭉 뻗고 심지어 몇 걸음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한테 가고 싶지? 응. 그녀는 속삭였다. 새끼를 조심히 안아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다리가 멈춰 서 있던 오래된 나무 울타리 근처로 갔다. 안녕, 아가야.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다리는 고개를 돌려 깊은 갈색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시선이 서연의 품에 있는 새끼로 옮겨졌고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이 그녀의 지친 얼굴에 빛났다. 서연은 새끼를 잔디 위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작은 백진도견은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다리로 단호히 움직였다. 다리는 고개를 낮추며 코를 킁킁거리며 새끼의 냄새를 다시 맡는 듯 했다. 그러더니 새끼의 작은 머리를 핥았다. 서연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단순했지만 다리가 겪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 순간은 기적과 다름없었다. 새끼는 작고 흥분된 짖음을 냈고 갑자기 다리의 꼬리가 흔들렸다. 이번엔 더 강하게. 서연은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두 마리를 다시 함께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고 이제 그들은 여기 있었다. 안전하고 함께. 날이 갈수록 다리는 더 강해졌다.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아침이면 서연을 따라 헛간까지 갔다. 한때 망설이던 걸음은 이제 꾸준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서연이 별이라 이름 지은 새끼는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 끊임없이 탐험하고 놀았다. 서연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이었다. 다리가 도둑맞은 이후로. 이제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 함께 누워있는 두 마리를 보며 서연은 그들이 마침내 집에 왔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을 다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 연락처를 훑으며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저장한 이름을 찾았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다. 깊게 숨을 들이쉰 후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서연 씨, 수사관의 목소리가 단단하고 확고하게 들렸다. 준비됐어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다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잠깐의 침묵 후. 그렇게 합시다. 이건 더 이상 다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도둑맞고 이용당하고 버려진 모든 개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서연이 단 한 마리라도 더 그런 운명을 겪지 않게 막을 수 있다면 다리의 싸움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농가 거실 중앙에 서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전화기는 삼각대 위에 세워져 카메라 렌즈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수사관은 진실을 퍼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전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게 바로 그녀가 하려는 일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녹화 버튼을 눌렀다. 처음부터 시작했다. 다리가 절박하고 약한 모습으로 새끼를 물고 도착한 밤. 마이크로칩을 스캔하고 눈앞에 굶주리고 망가진 개가 거의 10년 전에 잃어버린 충실한 친구였음을 깨달은 순간에 대해 그녀는 기록이 드러낸 공포, 다리가 여러 곳을 떠돌며 기계로 전락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한 순간 다리가 마침내 안전함을 느끼고 꼬리가 다시 흔들리며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이건 다리예요. 그녀는 속삭이며 옆으로 비켰다. 뒤에는 소파에 웅크린 다리가 있었다. 털은 이제 더 풍성해졌고 몸은 여전히 나이 들었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귀는 시간의 흔적으로 부드러웠지만 서연의 목소리에 살짝 기울어졌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별이가 잠들어 있었고 작은 몸은 어미 옆에 꼭 붙어 있었다. 다리는 이제 집에 왔어요. 서연은 계속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다른 이들이 아직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뭔가를 보았다면 말하세요. 뭔가를 안다면 행동하세요. 어떤 개도 다리가 겪은 일을 겪어선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면 멈출 수 있어요. 그녀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몇 시간 만에 서연의 영상은 수천 뷰를 기록했다. 며칠 만에 수백만 뷰가 되었다. 그녀의 메일함은 메시지로 넘쳐났다. 자신의 개를 잃은 사람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구조단체들, 이런 잔혹함이 존재하는지 몰랐지만 이제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다리의 이야기는 삶을 바꾸고 있었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몇 주가 지나 서연의 작은 농가는 치유의 장소가 되었다. 다리와 별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수사관과 점점 커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서연은 다리처럼 도둑맞은 다른 개들을 추적했다. 일부는 찾았고 일부는 아직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람들이 마침내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리는 더 이상 잊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 강인함, 집의 상징이었다. 어느 저녁, 서연은 현관에 앉아 지평선 아래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팔에 부드러운 툭 치는 느낌이 들렸다. 돌아보니 다리가 옆에 서 있었고 깊은 갈색 눈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고통이 없었다. 오직 평화뿐이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리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넌 돌아왔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누구도 너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거야. 다리는 부드러운 숨을 내쉬었고 마치 평생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고 눈을 완전히 감았다. 싸움은 끝났다. 그녀는 영원히 집에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다리의 이야기는 생존, 회복력, 그리고 그녀를 결코 사랑하지 않은 인간과의 끊을 수 없는 유대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모든 다리를 위해
아직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는 수많은 다른 이들이 있다. 도둑맞고, 버려지고, 이용당하고 버려진 개들. 그들을 위해 싸워줄 이 없이 홀로 버텨야 하는 개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싸울 수 있다. 뭔가를 보았다면 말하세요. 뭔가를 안다면 행동하세요. 모든 공유, 모든 구조, 모든 행동 그것이 변화를 만든다. 다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다른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같은 기회를 얻도록 합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메시지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세요. 공유하고 인식을 높이고 목소리가 없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개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해서는 안 됩니다.